요즘 밤에 잠이 안 와서 고민이에요. 예전처럼 푹 잘 수가 없어요.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잠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불면증에 걸린 건 아닐까 걱정하시고, 어떤 분은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다며 답답해 하시죠. 사실 잠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하루 중 3분의 1을 차지하니까요. 그런데 이 소중한 동반자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궁금하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나이에 맞는 건강한 잠을 잘 수 있는지 말이에요.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수면 문제를 전문적으로 치료해온 수면의학과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에 따라 잠자는 패턴이 달라지나요? 실제로 의학적으로 65세 이상을 시니어로 분류하는데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크게 바뀝니다. 이런 변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몰라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계세요. 어제도 72세 할머니 한 분이 진료실에 오셔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깊이 푹 자던 제가 요즘은 잠이 얕아지고 자꾸 깨요. 정말 걱정이에요. 이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못 주무시니 낮에도 기운이 없고 일상생활이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쭉 잤는데 이제는 그런 깊은 잠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하시죠. 특히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다녀오는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젊을 때는 밤새 한 번도 화장실에 가지 않고 푹 잤는데 이제는 두세 번은 기본이고 심한 경우 네다섯 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한 번 깨고 나면 한두 시간 동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또 두세 시간 후에 다시 깨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 때문에 밤잠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소위 조각잠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하나의 완전한 잠이 산산조각 나서 토막토막 나뉘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한 조각 자고 깨고 또 한 조각 자고 깨고 하는 식이죠. 이런 조각잠이 계속되면 아무리 침대에 오래 누워 있어도 개운하지 않고 결국 불면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낮잠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잠이 줄어드는 대신 낮잠을 자주 그리고 길게 자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밤잠의 질을 더욱 방해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지난주에 만난 68세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점심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느새 두세 시간씩 자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 두세 시까지 뒤척이게 되더라고요. 그럼 다음 날 또 피곤해서 낮잠을 자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실제로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몸의 피로는 충분히 풀리면서도 밤잠에는 지장을 주지 않거든요. 마치 목마를 때 적당히 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너무 적으면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너무 많이 마시면 배가 불러서 밥을 못 먹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1시간 이상 길게 자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긴 낮잠은 밤의 깊은 잠을 훔쳐가는 도둑과 같아요. 낮에 깊이 자고 나면 우리 몸이 이미 충분히 잤구나 하고 착각해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내가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불면증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십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아시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우리 몸은 20대의 몸과 70대의 몸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근력도 다르고 소화 능력도 다르고 기억력도 다르고 당연히 잠자는 능력도 달라지죠. 젊은 시절처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다음 날 7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쭉 자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지금 우리 나이에 맞는 건강한 수면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의 잠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잠은 얕은 수면, 깊은 수면, 그리고 꿈을 꾸는 렘수면이 반복되는 주기 구조를 가집니다. 마치 계단을 오르내리듯이 이 세 단계를 밤새 여러 번 반복하면서 우리 몸과 뇌를 회복시키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수면의 시간과 주기, 그리고 질 이 세 가지가 모두 약해집니다. 먼저 수면 시간의 변화를 보면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예전에는 밤 11시나 12시에 잠들어서 아침 7시쯤 일어났다면 이제는 저녁 9시만 되어도 졸음이 몰려오고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낮에는 자꾸 졸려서 낮잠이 늘어나죠. 수면 주기도 크게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 쭉 잤는데 이제는 새벽에 눈이 떠지거나 2시간마다 깨어나는 패턴이 생깁니다. 특히 새벽 3시나 4시쯤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수면의 질 역시 예전만 못합니다. 이유 없이 자주 깨고 꿈이 많아지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꿈이 너무 생생해서 자고 일어나도 피곤해요라고 하시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멜라토닌의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줄어들어요. 20대 때 100%였던 멜라토닌 분비량이 50대가 되면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 80대가 되면 25%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언제 잠들어야 하는지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죠. 마치 시계가 고장 난 것처럼 말이에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활동량의 저하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고 활동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히 움직임이 줄어들죠. 그런데 우리 뇌는 낮에 충분히 활동해야 밤에 이제 쉬어야겠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뇌가 수면 신호를 잘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력의 저하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신체에 가해지는 자극이 부족해져서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몸을 쓰고 나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이 왔는데 이제는 그런 피로감이 예전만 못하니까 숙면도 어려워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수면 관련 질환들도 문제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 수면 중 이상행동 등이 젊을 때보다 훨씬 흔해집니다. 이런 질환들이 있으면 아무리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깊이 잘 수가 없어요. 지난달에 만난 75세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깨요. 그럼 한참 동안 잠이 안 와서 고생해요. 이분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셨는데 이런 경우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체온과 환경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져서 자기 전에 체온이 잘 떨어지지 않아 잠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질 때 잠이 오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니까 자연스러운 잠이 오지 않는 거죠. 침실 환경도 예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침실이 너무 밝거나 덥고 건조하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져요. 젊을 때는 어디서든 잘 잤는데 이제는 환경이 조금만 맞지 않아도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실제로 숙면에 적합한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이고 가능한 한 어둡고 조용한 환경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환경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세요. 이런 여러 변화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어르신들의 수면이 불편해지고 더 나아가 뇌의 청소 기능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잘 때 뇌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들을 청소하는 작업이 일어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 기능이 약해져서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수면의 양보다는 질입니다. 무작정 오래 자려고 애쓰기보다는 짧더라도 깊고 질 좋은 잠을 자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마치 음식도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이제 왜 우리 잠이 달라졌는지 이해하셨나요? 이 모든 변화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아시면 불필요한 걱정 대신 우리 나이에 맞는 건강한 수면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70세 어르신이 30대 청년처럼 오래 깊이 잘 수는 없어요. 그런 기대를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나이에 맞는 건강한 수면을 만드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을 실천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규칙적인 리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평일보다 늦게 자면 안 됩니다. 또한 침대에 머무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필요해요. 지난주에 만난 69세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일에는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데 주말에는 자꾸 늦잠을 자게 돼요. 그럼 일요일 밤에 잠이 안 와서 월요일이 힘들더라고요. 이분처럼 주말에 리듬이 깨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 며칠이 걸려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술과 카페인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술은 수면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잠이 오는 듯해도 수면 주기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소주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와요라고 하시는데 이는 착각이에요. 술을 마시고 자면 깊은 잠을 못 자고 자꾸 깨게 됩니다. 카페인도 마찬가지예요. 오후 2, 3시 이후로는 커피나 녹차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려져서 저녁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자기 전 2시간은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아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우리 뇌를 깨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대신 은은한 붉은 조명을 활용하면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잠자리에서 핸드폰으로 뉴스나 유튜브를 보는 것이 습관이에요 라고 하시는데 이런 습관은 꼭 바꾸셔야 해요. 침실에서는 잠자는 것 외에는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과 근력 강화입니다.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육 운동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를 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늦은 밤에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 정도가 좋아요. 다섯 번째는 야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아요. 특히 늦은 밤에 라면이나 빵 같은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배가 고프더라도 참거나 정 안 되면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아요. 여섯 번째는 아침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햇볕을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화되어서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가능하면 아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일곱 번째는 걱정 노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저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면 잠이 오지 않아요. 이럴 때는 종이에 걱정거리를 적어보세요. 글로 써서 객관화하면 마음이 정리되어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실천하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먼저 낮잠 관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만 자고 오후 늦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아무리 졸려도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밤잠을 위해서는 좋아요. 체온 조절도 중요합니다. 잠자기 전에 가벼운 족욕이나 따뜻한 샤워로 체온을 올리고 그 후 체온이 내려갈 때 잠이 잘 와요.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거나 사우나를 하면 오히려 잠이 깨니까 미지근한 정도가 좋습니다. 환경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침실은 18도에서 22도로 서늘하게 유지하고 소음을 차단하고
조명은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효과적입니다. 겨울에 너무 춥다고 해서 방을 너무 덥게 하면 잠이 안 와요. 수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것이지만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엎드려 자는 자세는 허리나 목 디스크 위험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해요. 이런 습관들을 모두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어려워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실천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권장되는 수면 시간은 보통 7시간에서 9시간 정도가 적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절대적인 시간보다는 다음날 피곤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지가 더 중요해요. 어떤 분은 6시간만 자도 개운하고 어떤 분은 8시간을 자야 몸이 편하다고 하시거든요. 이처럼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자려고 애쓰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적정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수면이 들쑥날쑥한 것이 가장 해롭다는 점이에요. 어제는 5시간 자고 오늘은 10시간 자고 내일은 또 6시간 자는 식으로 불규칙한 패턴이 계속되면 우리 몸이 혼란스러워해요. 이런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만성 피로는 물론이고 고혈압, 당뇨, 기억력 저하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수면제에 대한 것이에요. 수면제를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수면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쁘다거나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개인의 상태에 맞게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면제 없이는 도저히 잠을 못 잔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수면제 먹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면다원 검사라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수면 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숨이 자꾸 멈추는 질환인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 자도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다가 갑자기 숨이 멈추는 것 같다고 가족이 걱정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데 바로 치매 예방과 수면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걱정하시는데 깊고 질 좋은 수면이 치매 예방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가 깊이 잘 때 뇌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들을 청소하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마치 밤사이에 청소부가 와서 사무실을 깨끗이 치우고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뇌 청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어요. 실제로 수면무호흡증이 있던 분들이 치료를 받고 나서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늦춰졌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수면은 단순히 피로 회복을 넘어서 우리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수면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의 수면을 그리워하세요. 예전에는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는데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나이에 맞는 수면 목표는 그런 환상 같은 깨지 않고 깊이 자는 어린 시절의 잠이 아니에요. 대신 연령에 맞게 규칙적이고 질 좋은 건강한 잠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20대의 잠과 70대의 잠이 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맞는 좋은 잠은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길고 깊게 자지는 못하더라도 규칙적이고 질 좋은 잠을 통해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자고 질 높은 잠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열쇠입니다. 좋은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오늘 밤부터라도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분명히 더 나은 잠,
더 건강한 내일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